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들에게 불법 체류자 제보를 독려하고 나서면서 연방국토안보부에 불체자 신고 시스템을 대폭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치안 강화를 위해 주 방위군 800명을 투입하고 DC 경찰국을 연방정부가 직접 통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대학들이 입학 전형에서 인종 요인을 고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연방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90일간 추가로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휠체어에 앉은 단발머리의 한인 여성의 모습이 새겨진 새로운 디자인의 25센트 동전이 보급됩니다. 지난 금요일 질병통제예방센터 본부 인근에서 코로나19 백신 음모론에 집착해온 30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 1명이 숨지고 총격범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들에게 불법 체류자 제보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불체자 신고 시스템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에 불체자 신고 번호가 명시된 포스터를 온라인 등에 공유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IC의 발표에 따르면 불체자 신고 제보 전화는 월 평균 약 15,000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미시민자유연맹, 뉴저지 지부 등은 이 같은 정책이 지역사회의 불신을 야기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심각한 범죄나 직장 내 차별이나 학대 등의 피해를 당했음에도 이민 신분 때문에 침묵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IC의 단속 요원 증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입법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크고 아름다운 법에는 IC 요원 10,000명 충원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안보부는 IC 신규 요원 채용을 위해 지원자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채용 보너스 최대 $50,000 지급, 학자금 융자 최대 $60,000 탕감 혜택 등 파격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에 따르면 채용 캠페인을 시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8만 명 이상이 지원했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워싱턴 DC의 치안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주 방위군 800명을 투입하고 워싱턴 DC 경찰국을 연방정부가 직접 통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워싱턴 DC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행 사건으로 인해 촉발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워싱턴 DC는 완전히 무법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나는 우리나라의 수도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나는 불법 이민자 단속을 통해 빠르게 국경을 바로잡았고 다음은 워싱턴 DC 차례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이미 DC 주방위군이 동원된 상태라며 필요할 경우 추가 병력과 특수부대까지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 산하 정부효율부 소속 공무원인 19세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워싱턴 DC에서 차량 강도를 막다가 10명의 청소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를 연방정부 직할시로 편입하겠다고 경고한 지 약 일주일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민주당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과 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DC는 범죄와 노숙자 문제로 인해 점점 더 더럽고 위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우저 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워싱턴 DC의 폭력 범죄는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 DC 검찰총장은 이번 조치가 전례 없이 불필요하고 불법적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컬럼비아 특별구 자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연방 목적을 위해 메트로폴리탄 경찰력을 사용해야 할 비상 성격의 특별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워싱턴 DC 경찰을 48시간 동안 통제할 수 있습니다. 통제 기간은 연방의회 승인을 통해 연장할 수 있으며 30일 이상 연장할 경우에는 의회가 법률을 새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워싱턴 DC에 군대를 파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워싱턴 DC는 더 이상 불법 이민자들의 피난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워싱턴 DC 내 노숙자 퇴출 정책도 예고하고 이번 조치를 다른 도시로 확대할 뜻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대학들이 입학 전형에서 인종 요인을 고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연방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인종에 기반한 입학 관행은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와 안녕을 위협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미국 학생과 납세자는 고등교육기관의 공정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또한 연방교육부의 대학 지원자의 인종과 성별, 시험 점수, 평균 학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라는 내용과 함께 인종에 기반한 입학 관행은 불공평할 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와 안녕을 위협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이는 각 대학이 입학 전형에서 연방 대법원이 금지한 소수계학생 우대 정책을 적용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연방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대학들에게 지원자와 합격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브라운대와 컬럼비아 대학은 최근 연방자금 동결 해제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맺은 합의에서 모든 입학 전형 지원자의 SAT 등 시험 점수와 고등학교 평균 성적, 인종 등에 대한 정보를 연방당국에 보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린다 맥마훈 교육부 장관은 우리는 지원자의 인종이 노력과 성취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김으로써 학생의 꿈을 망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실력 중심주의를 다시금 미국 고등교육의 특징으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대학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공격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저스틴 드라이버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흑인 등 유색인종 등록률을 낮추도록 위협하는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학생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90일간 추가로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양국은 오는 11월까지 추가적인 무역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지난 5월 합의한 90일 관세 휴전의 마지막 날인 오늘 관세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자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4월 서로 상대국에 100% 넘게 관세율을 올리며 대치하던 미중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고위급 무역회담 계기에 각각 115%포인트씩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양측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4월 매겨진 91%포인트는 취소하고 24%포인트에 대해서는 적용을 90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지난달 28일에서 29일 스웨덴에서 열린 3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양측은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받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유예 시한이 만료되는 이날 자정을 앞두고 서명됐으며 유예가 없었다면 미국의 대중관세율은 지난 4월 미중 무역전쟁이 최고조였을 당시 수준으로 되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양국은 오는 11월까지 추가적인 무역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양국 모두가 유예 이전 수준의 고율 관세를 재개할 수 있어 향후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디자인의 25센트 동전이 보급됩니다. 앞면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얼굴 측면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휠체어에 앉은 단발머리 젊은 여성의 모습이 새겨졌습니다. 주인공은 한인 여성 장애인 인권 운동가 스테이시 박으로 한국인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재무부 등은 참정권, 시민권, 노예제 폐지,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20명의 여성을 쿼터 뒷면에 등장시키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밀번이 19번째 헌정 대상자가 됐습니다. 밀번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권리운동의 기반을 다진 인권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주한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의 3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으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성장했습니다. 밀번의 한국 이름은 박지혜로 알려졌습니다. 밀번은 선천적으로 근육퇴행성 질환인 근위영양증을 앓았으며 지역사회의 다른 장애인들과 교류하면서 장애인 인권운동을 시작했고 16세에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여러 장애인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2007년 10월을 장애인 역사와 인식의 달로 지정하고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역사를 교육하도록 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법의 제정과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장애인 정의문화 클럽을 설립해 자신이 10대 시절 동료 운동가들과 함께 개념을 정립한 장애인 정의운동을 구체화했습니다. 신장암 치료 중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하던 그는 33번째 생일인 2020년 5월 19일 수술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전의 둥근 테두리를 따라서는 Disability Justice, 장애인의 정의라는 문구와 밀번의 이름인 스테이시 파크 밀번이 쓰여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질병통제예방센터 본부 인근에서 코로나19 백신 음모론에 집착해온 3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 1명이 숨지고 총격범 역시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질병통제예방센터 본부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 1명이 숨지고 용의자 역시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총격범 패트릭 조셉 화이트는 평소 코로나19 백신이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했다고 믿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격범의 부친은 사건 당일 아들이 자살 충동을 겪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들 역시 화이트가 약 1년 전부터 백신 음모론에 집착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데칼브 카운티 로즈 경찰관은 현장 대응 과정에서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로즈 경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해병대 출신으로 올해 3월 임용된 신임 경찰관이었습니다. 용의자 화이트는 CDC 본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비원에 의해 제지당했으며 이후 인근 약국으로 이동해 총격을 가한 뒤 사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다만 그의 사망이 경찰 총격에 의한 것인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CDC 노동조합인 연방정부 노동조합 산하 로컬 2883 지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총격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며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허위 정보와 CDC 직원들에 대한 부당 대우, 명예훼손이 누적되어 발생한 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연방보건당국에 백신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한 명확한 비판과 과학자 및 직원들의 안전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총격 사건 현장 인근에서는 수천 명의 CDC 연구진들과 직원들이 대피했으며 CDC 산하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백신 허위 정보가 과학자 및 공중보건 종사자들에 대한 적대감과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기간 CDC는 인력 감축과 예산 삭감에 직면했으며 백신 회의론과 음모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지난 6월 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 전원을 해임하는 등 백신 정책을 재조정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버지니아주 맥클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2세 크리스 리 군이 2026년 미국 양궁 청소년 국가대표에 최종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크리스 군은 올해 전국 주요 메이저 6개 공식 대회에 모두 출전해 꾸준한 성과를 거두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양궁협회 관계자는 청소년 대표로 선정되는 것은 단순한 입상, 그 이상을 의미한다며 전 시즌을 통틀어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준 선수들만이 대표로 선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리구는 12세에 양궁을 처음 시작해 빠르게 성장했으며 2023년 뉴욕에서 개최된 제22회 미주 한인체전에서 개인전 금메달과 혼성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하며 탁월한 실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AI 도입으로 테크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이 급감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졸업자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계로 패스트푸드 체인의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는 졸업생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10만 달러가 넘는 초봉과 사이닝 보너스, 스탁 옵션까지 연평균 16만 5천 달러를 가져가던 테크잡의 밝은 미래를 보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학생들로서는 현 테크 업계의 고용 상황에 충격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들이 머지않아 본격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미리 비축해둔 재고 등으로 가격 인상을 미루며 관세 비용을 흡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코스코와 윌리엄스-소노마, 타겟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연초에 쌓아둔 재고가 소진되기 시작하는 등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마트는 이미 유아용품과 주방용품, 장난감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했고 나이키도 일부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장난감 업계는 제품의 75%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 관세 인상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8.6%로 1933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또 관세 인상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가게당 비용이 연간 평균 2,400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이 식료품 비용을 주요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식료품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미국인들이 여전히 높은 식품 가격과 경제 상황에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쇼핑 패턴을 바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포장 제품을 사거나 쿠폰을 사용하고 필수품만 구매하며 외식도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고용시장과 기업 성장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둔화의 징후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과 링컨센터, 한국컨텐츠진흥원 뉴욕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K-뮤직 나이트가 링컨센터 댐로시 파크 야외 공연장에서 2천여 명의 뉴요커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올해 공연에는 한국 락을 대표하는 뮤지션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국 락의 전설 김창완 밴드를 비롯해 젊은 세대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고 있는 4인조 혼성 락밴드 터치드, 감성적 사운드로 주목만든 먼데이 필링이 무대에서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 한효 공연 프로그램 디렉터는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세계 문화예술의 중심인 뉴욕에서 자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한국 락 음악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문화원은 한국 음악의 깊이와 매력을 알리며 우리 문화가 더욱 넓고 깊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